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자 칼럼 하나가 추미애 장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추미애의 검찰개혁이 얼마나 모래성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현장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본인은 입으로 말해놓고 본인의 입으로 허물고 있는 현실을 룸살롱 접대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의 기자 칼럼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제 진보 성향의 매체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이름만 그럴싸하지만 검찰개혁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중성, 위선, 한 입으로 두말하기, 그리고 원칙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는 것, 무엇보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것은 범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왜 이런 추미애를 박살내는 칼럼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원래 생길 때부터 독립 언론을 주창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향, 특정 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썼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사태 때 내홍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아침 한겨레의 기자 칼럼은 상당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추미애도 문재인도 백원우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한겨레가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현장에서라는 기자 칼럼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선택적 피의 사실 공표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추미애 장관은 선택적,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나아가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최근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겨레 기자 칼럼은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부터 시작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올해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자, 평소 검찰의 여론몰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법조인들도 왜 하필 지금부터냐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법무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가 내놓은 해명은 당장은 오해를 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자, 이 사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추미애의 지시로 이 청와대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혐의 사건을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재판이 열리면 공소장은 다 공개됐는데 이 건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추미애는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터뜨려버렸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냈던 이 이야기,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공소장조차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피의사실 유포에 극도로 알레르기 발언을 보였던 추미애 장관. 이때는 이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백원우,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니까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겨레 칼럼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최근 국정감사 발언과 공개감찰 지시는 불과 8개월 전의 오해를 감수한 결단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의 해명처럼 감찰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했다는 뜻이라고 선회하기에도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의 파견 기관을 공개해 사실상 문제의 검사를 특정하기도 했다. 일부 특수라인이 사건을 밀어주고 봐주거나 매장시키거나 뇌물성 대가를 주고받고 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추장관은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의 결론을 정해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자, 추미애 장관, 법적인 공소장도 비공개로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은 감정자제가 안 됐는지 국정감사장에서 다 말해버렸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문제의 검사는 이 사람이다. 룸사롱 접대는 이런 것이다. 자,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수사도 아니고 감찰 사흘하고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쫓아다닙니다. 아, 이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검사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백원우나 한병도의 인권, 피의자인데도 인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검사는 피의자도 아닙니다. 지금 내사 상태입니다. 내사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다 사실상 실명을 공개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어디 파견된 직책 누구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겨레 신문기자도 얼마나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비판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아주 선명하게 대비를 잘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관련 감찰 지시도 부정확한 낙인 찍기로 읽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뜬금없이 공개감찰 지시서에 등장한 게 그렇다. 옵티머스의 고문이었던 최 전 총장은 이 회사 내부 문건에서 물류단지 추진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무협의 처분과의 연관성은 이제껏 드러난 바가 없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을 겨냥해 이런저런 의혹을 덧붙이다 보니까 별개로 진행된 사안까지 뒤섞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최 전 총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곧바로 유감스럽게도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소설 씁니까? 본인 말처럼. 자, 한겨레의 이 칼럼은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치명상입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청와대와 관련된 한병도, 백원우 이런 거 할 때는 인권이 중요하고 피해 사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펄펄 뛰면서 공소장까지 비공개를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슬슬 굽며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언론에 보도 안 된 거를 막 붑니다. 이게 추미애의 정체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검찰개혁을 합니까? 한겨레 칼럼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이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 속에서 본인의 입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검찰의 조국 수사 뒤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켜지는 모양새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 절대 언론에 흘리면 죽여버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하는 데는 자기가 다 풀어버립니다. 우리 국민이 기다마 위로받을 소리나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네. 또 우리 피살 공무원 얘기 다 포함해서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추미애 검찰총 너무 검찰개혁이요? 또 공수처 미루지 마라고 또 거기서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공수처 미루지 말고 자기부터 잡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런가요? 하여튼 시정 잡배만도 못한 연설이었다. 그랬는데 네. 수사할 때만 공수처 하면서 전설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차 3법 네. 해가지고 저그들이 다 한다고 했잖아요. 네.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특히 월세 시장,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됐잖아요. 네.
안정이 안 된 게 아니라요. 네. 아예 시장이 없어져 버릴 지경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없어졌죠. 예. 물건이 없으니까 시장이 없어진 거죠. 전세가가 뭐 올라가는 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이제 그 친정부 신문에 경향신문에서 저렇게 썼어. 좋게 써준다고. 네. 제목을 뽑았어요. 네. 근데 친정부에서도 어떻게 뽑을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시키겠다를 써야 되잖아요. 아하. 어떻게 안정시키겠다. 기필코 안정화시키겠다는 뭔 얘기요? 아니 문재인이가 아하. 몇 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집값 원상 회복시킨다고 했잖아요. 자신감 있다면서요, 부동산에 자신감 있다. 맞아요, 맞아. 저 문통이 자신감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애들 MBC에 배철수 앉혀놓고 했던 말, 부동산은 자신 있다? 자신 있다. 그 다음에 원상 회복시키겠다. 네. 자, 어저께는 네. 전세값 안정화, 기필코 안정화시키겠다는 기필코. 그렇습니다. 기필코. 임기 다 끝났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서울에 자리가 없어서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도 너무 비싸도 더 멀리 가는데, 서울에 직장 어떻게 다니냐. 지금 이런 뭐, 들끓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 전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아니, 예리하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아, 뭐라고 지적했죠? 아니, 도대체 전세값 안정 뭘 근거로 자신하냐 이 말이야. 뭘 근거로. 정말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근거를 내놓으란 말이야. 근거를. 말만 해요, 말만. 그러면서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이겁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부동산 대책을 한답시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아파트값만 상승해서 초래했고 또 아파트값을 상승을 초래하다 보니까 상승을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으로 때려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또 세금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맞죠.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거기 집을 한 채 마련하는데 그 주택 소유자한테 과실이 없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는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벌어서 주택을 한 사람 네. 과실이 없는 이 주택 소유자들을 갖다가 부동산 투기꾼화 시켜가지고 네. 세금으로 갖다가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올린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은 부동산 정책 하지 말고 대통령 내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말 난 문재인이 1년 4개월 뒤 대통령 다시 나왔으면 쓰겠어. 그러면 확실하게 정권 교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딴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 내가 걱정되는데,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네.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공시지가 지금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세가 내려가면 공시지가 내려갑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올려놓으면 그 이하로 집이 팔립니까? 세금만 올라가지고. 아니, 결국에는 이 집값 잡겠다고 하더니 공시지가 올려놓으면 다 올라가죠, 또. 그래는 무슨 자신 있고 집값을 잡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요. 네. 이제 그래서, 자, 어저께까지는, 자, 문재인 그랬다 칩시다. 이제 모질이들이 나와가지고. 또 시작이군요. 이제 청와대 이제 법무부 모질이뿐만이 아니라 국회 모질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 모질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또 감싸는 거예요. 역풍 불었다면서요? 아이 나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제 박근혜 정부 탓을 해. 이제서요 또? 예.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재성 나 참 웃음 네. 나와 웃음 나와. 최재성이라고 아세요? 그 뭐 송파에서 저기 배현진 의원한테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네. 지금 정무수석으로 그렇게 갔어요. 잘난 척을 하더니 떨어져가지고는. 지그들끼리 네. 이렇게 돌려막기 해갖고 지금 정무수석을 해서 지금 지 일자리 네, 찾았군요. 일자리 찾았어. 일자리 창출했군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꼭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디 방송에 나왔나 보죠? 어저께 12월 28일 날 KBS 예.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네.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어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서 집값이 올라갔다. 아하. 그 결과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아니 그때 집 산 사람 지금 집값 다 올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못 산 사람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얼른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전 정부 탓에 박근혜 정부 탓에 박근혜 정부 탓. 그때 산 사람들 다 지금 성공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너그 지금 정부 때가 너그 3년 5개월에 집값이 더 올랐다니까? 아, 모든 수치가 얘기하잖아.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안정됐고, 박근혜 정부 때 좀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 이게 그렇죠. 박근혜 정부하고 뭔 탓이 있냐, 뭔 탓이 있어. 아니, 문재인 정부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어가는데, 무슨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집값을 올라가게 됐습니까? 참, 뻔뻔하게 이럴 데 없네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청와대 이해들이 지금 붕괴돼 버렸는데, 아,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경제 분야 아닙니까? 그럼 경제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책실장이나. 네. 그런데 왜 정치권, 최재성이? 학생 운동권 출신 아니요, 최재성이도.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데모하고 해갖고, 음. 국회의원 뭐 두세 번 안 친구 아니요. 이 친구가 경제를 못 안다고 나와갖고, 박근혜 정부 탓을 하냐고.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지금. 모르니까. 그러면 청와대 거기 정책실장, 그 다음에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다 어디 갔어? 어? 한심합니다. 지금 뭐,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돌팔매 맞을까봐 혹시? 그러고 최재성 네. 씨가 뭘 안다고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와서 모질이들이 막 설치야 좋아요. 왜냐면 문정부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그 정권 교체의 길이 가까워지잖아요. 예? 가까워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자살골을 계속 넣어야 돼. 어허. 벌점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 아웃시키지. 그래서 오늘의 벌점, 최재성이. 최재성이 뭐라 벌점을 했습니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다. 아닌 게, 예상을 한가 봐요. 예상을 했군요. 지금 예상했대. 네. 나쁜 놈들이 가면 예상하고도 이런 정책을 했어? 그러니까요. 그 국민들 거짓말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다 보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지가 정책을 세게 하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간제방송 KBS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언제까지 남 탓할 거냐. 예. 이렇게 한번 쏘아 붙였더라고요. 예. 딱 맞죠.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대통령부터 국회 시정연설에서부터 어저께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 하여튼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이 정무수석이 청와대 참모들 얘기한 것까지 전부 다 남 탓을 그 돌린 것에 잘못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있는 거. 하여튼 자꾸 시정연설하니까 자꾸 시정잡배가 생각나서 저는 좀 웃긴데. 그 말씀 계속 하세요. 듣기 좋네요. 시정잡배가 자꾸. 계속 듣기 좋아. 그래요? 시정연설, 시정잡배연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주호영 원내대표 그 몸 수색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 나온 소식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냐면은 비표를 또 안 줬더만. 비표요? 예. 원래 이제 대통령 참여 행사는 다 비밀 그 표시표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표를 안 줘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실수인가 일부러 그랬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국회를 아예 야당을 갖다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면서 또 대통령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협치하자 했다 협치. 아이고. 그렇게 야당 무시하면서 협치하자고 하고.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어쩐지 아세요? 어떻게 했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청와대가 나와서 국정감사 받잖아요. 네. 진짜로 말할 사람 안 나와.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메신저 보냈냐 안 보냈냐, 추미애가 거짓말한 거냐, 추정한 거냐. 네. 그 다음에 피살 공무원 10시간 동안 대통령 뭐 하고 있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종전선언 미국 왜 지금 요즘 왔다 갔다 하냐.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소리 했죠 지금. 예?
아니야, 저 북한에서. 북한에서 했죠. 그래갖고 지금 북한한테 너가 또 당한 게 아니냐. 네. 지금 우리 국민 몰래 뭐 줄라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장 중심 있게 답변해야 될 사람이 외교, 안보 다 포함한 안보실장 아닙니까? 네. 안보실장이 청와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보실장이. 북한이 뭐 좀 이상하게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훈한테 미국의 삽살개냐. 그부터 먼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선중앙통신문이 네네. 서훈이 네.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서 네. 구접스럽게 놀아댔다면서 네. 미국의 삽살개냐? 네. 뭐 하는 거냐? 네. 왜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미국 가서 니들 또 이러고 있느냐? 직접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는 이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애완견들하고 놀고 또 이제 북한 애들은 청와대한테 이제 삽살개라고 하네. 미국의 삽살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통을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삶은 소대가리다. 예. 이번에 서훈한테 삽살개다. 고사상하고 할 적에는 돼지 대가리. 돼지 대가리.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뭐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감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국감 하루 전날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증인 7명이 못 가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겁니다. 저게 전부 안보, 군사 안보 분야 네. 관련 답변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건 피하는 거요. 거기 요즘, 엊그저께 요즘 최근 새 야당이 매우 잘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했죠? 보이콧 한다, 안 된다. 운영위원회, 저 없이는 할 수 없다. 네. 그럼 연기해서, 그러면 그 핑계대로, 네. 뭐 자가격리 기간이라니까 미국 갔다 와서, 네. 자가격리 기간이니까 그러면은 국가안보실장 없이는 우리는 못하니까, 자가격리 끝나고 국가안보실장 나올 수 있을 때 하자. 아, 이렇게 했어요. 미뤄야죠. 연기했어요. 연기하자고. 그래서 다음 달 4일로 예, 연기를 했습니다. 예. 11월 4일로 이 국감 운영이 연기가 됐는데요. 이거 야당이 해낸 거죠. 그럼요. 음. 야당 모처럼 잘하고 있다. 모처럼. 이런 말씀 드리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 분야가요. 네. 미국 선거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김현정 안보실 차장인가도 가고 지금 서훈도 가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인영이가 막 계속해서 뭐 준다고 하고 네. 지금 남북 교류하자고 하고 판문점 견학한다고 하고 계속 지금 북한을 달래는 카드를 막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갑자기 서훈이를 비난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게 뭔가 확실하게 북한이 입맛에 안 맞았고 틀어진 거야. 아하. 그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딱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가서 설득이 잘 안 된 거죠. 그래갖고 북한한테 내놓을 카드를 못 내놓는 거야.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북한 놈들이 너는 친미의식에 찌들어갖고 미국 삽살개나 삽살개 노릇이냐 하면서 서훈 안보실장을 또 그렇게 맹 비난한 거예요. 아주 콕 찍어서 비난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저렇게 맹 비난하기 전까지 우리 몰랐잖아요. 몰랐죠. 몰랐는데 지그들끼리 나은 거죠. 빠그러진 게, 어그러진 게. 그러니까 국감장에 안 나오려고 핑계 댄 거예요. 아하.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공개해버려가지고 들통난 거죠. 북한은 때만 되면 공개를 하는군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아시안 게임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작년 10월에 네, 쫙 공개해버리고. 10월에 동남 아세안 플러스 원에서 김정은이 네. 좀 부산 참여해주라 답방으로 형식으로 안 되면은 여정이라도 와라. 정 안 되면 김여정 특사라도 좀 보내주라. 그래갖고는 지금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을 하나 몰라도 좀 되나 싶었는데 친서까지 공개하고 뭐 좀 되나 했는데 뭐 역시나 안 됐나 봐요. 북한이 네. 먼저 저렇게 미국산 삽살개라고 서운을 갖다가 공개적인 비난을 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 언더테이블 끝났다는 거죠. 청와대 안안팡으로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제 저기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정치 역량이 완전 제로. 사람이 그다음 아니라니까요. 무능, 네. 그다음에 위선의 두 얼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패 의혹, 네.
그 다음에 그 너무나 그 혼자 골방에 갇혀가지고 혼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아니라던데요? 아니래요. 중국 가서 막 혼밥 먹었대요. 그럼 중국 가서 먹은 거 혼밥 아닙니까?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인민들이랑 먹었다 그러고, 아니, 한국에서는요, 이거 여자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죠. 안 되죠? 네.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많이 식사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강경화 장관이랑. 제일 많이 먹었어요, 45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그만 안 뒀잖아요.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식사는 하겠죠, 살아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는 네. 없는데,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겠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심한 말은 솔직히 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어떤 네. 그 병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외로운 천재 있잖아요. 네? 그 스스로 왕따하고, 혼자 막 골방에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다. 일테면은, 네. 하는 그런 어떤 그 병리적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꼭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1240여일간의 공식 일정 있죠? 네. 공식 일정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재밌는 분석을 했어. 네.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네. 78%가 청와대 내부 행사야.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지도할 때 그랬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쟤는 뭐 강화문 대통령 되겠다, 강화문 광장에 나오겠다, 뭐 남대문 가서 말 듣겠다,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 24시간 공개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해놓고 했잖아요. 네. 했는데 보니까 근 80%를 청와대 안에만 있어 혼자 갇혀있는 대통령이야. 진짜로 불통 대통령이야. 소통 대통령이 아니라. 아니, 통계 자료에 나온다니까요. 통계 자료에 나와요. 아니, 2017년 4월 달에. 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네. 북악산과 청와대는 우리 시민들의 것이다. 네. 건의와 불통인 청와대 시대는 끝났다.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예. 이래놓고는. 예. 이래놓고는 혼밥을 먹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그때 오늘 이제 조선일보 공개를 했더만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정동영 대표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대통령이 혼자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연설문을 다 써주면 혼자 갖고 들어가서 혼자 고친대요. 혼자 고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통 대통령은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초안 싹 이렇게 해서 해람하고 받고 뭐 대통령이 생각한 초안을 해가지고 전체 회의를 한다는 거죠. 원래 연설문 최종안 할 적에는. 네. 그래서 이런 거 반영시켜주라 하면 딱 해가지고 최종안을 가지고 가는데 본인이 자료 가지고 싹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어떤 신부님이 문재인 대통령 아주 친한 신부가 네. 정동영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취임한 1년이 넘었는데 혼자 밥을 너무 많이 혼자 계속 밥 먹는다 하더라 요새. 대통령은 혼자 밥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수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미리 연습을 하나 보네요. 그 골방 가서 혼자 먹을 생각하니까, 아, 내가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다. 차디찬 골방에 가서 혼자 먹을 연습을 하나 보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배 변호사가 얘기하신 대로 정말 공교롭게도 그나마 식사회동을 갖다가 여야 지도부네, 여야 원내대표네, 그 국회의원들의 소상공인이네, 뭐 국민들이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장관들이 이렇게 했는데, 문 대통령 그 밥자리에 동석한 사람 횟수 1위가 묘하게 강경화 장관이에요. 아니, 안보회의 때는 부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밥이나 같이 먹고 있네. 무려 45회. 많이도 먹었네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200번을 했다고 치는데 그 중에 209번 중에 45회를 이 강경화 장관이 동석을 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2등은 예. 김현미 장관. 현미. 10번. 현미. 그 다음에 동률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9번. 9번씩.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개된 일정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서 분석을 한 건데 네. 비공개 일정이 305일이에요. 네. 나머지 일정 공개된 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무려 45회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밥을 먹었다. 정작 중요한 회의에는 강경화는 회의가 있는지도 몰랐다. 국가안전보장 NSC에서 빠져본 외교부 장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 문재인의 두 얼굴 참 이상하다. 중요한 회의는 부르지를 않고 밥 먹을 때나 강경화를 불렀다. 주로 대통령이 혼밥을 한다. 음. 이건 굉장히 위험.